어머, 대통령 시술했네. 깜짝 놀란 비선 부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시술의 비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2탄입니다. 이 박채훈 씨 동생의 또 다른 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녹취가 또 있습니다. 먼저 박채훈 씨의 동생 주장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8월 15일 날에 있는 그 연설대 이렇게 비치면 거기 실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그 자국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술했네. 그때는 그거 명확히 기억하는 게 휴가 때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막 그랬었어요. 실을 표면을 얇게 넣으면은 이렇게 실이 들어간 자국이 그 실 들어간 자국만큼 뿔룩 튀어나와요. 그 실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처럼. 박채훈 씨의 동생을 뒷받칠 만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2013년 8월에 시술 자국이 있었다는 이 박채훈 씨 동생의 주장인데 화면으로 보면서 이수희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채훈 씨 동생의 주장인데 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저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박채윤이 지금 박채윤 씨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채윤 씨의 엄마, 친정 어머니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의료 비선실세 따로 있다. 우리 딸 억울하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은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뭐 이런, 세월호 당일에도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취임 후에 첫 번째 광복절 그 연설을 하시는 건데 저때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저런 시술을 안 했는데 보니까 리프팅한 시술 자국을 봤다. 그래서 우리도 놀랬다. 그러니까 저렇게 박채윤 씨 동생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누나나 매형, 김영재 원장이나 다 비선 진료의 실세가 아니다라는 얘기. 다른 사람이 의료농단했다. 예, 그런 거죠. 의료농단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저런 얘기까지 이제 한 겁니다. 속내는 뭐 이수희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 저게 진짜 대통령 시술 받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저희는 또 정확히 확인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그 얘기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 리프팅은 얼굴을 절개하지 않고 그 실을 따라서 그 주변만 이제 조직들이 당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광대뼈 약간 뒤쪽으로 해서 귀하고 광대뼈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치 두더지가 땅굴 파고 지나간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뚜렷하게 좀 보이거든요. 앞뒤로 해갖고서는 약간 그 표정 지을 때마다 물결이 치는 듯 보이면서 약간씩 이렇게 함몰이 돼서 그 실 리프팅 시술을 한 것으로 상당히 좀 의심은 됩니다. 아마도 한 2주 전에는 3주 전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통령 시술의 비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의도 현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2시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석하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될 텐데 3분 전에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금 전에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국회 로텐도어 계단을 올라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이제 취재진이 저렇게 당연히 따라 붙겠죠. 워낙 그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까지 진짜 900번 더 넘게 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얘기 없이 오늘은 평소보다는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것 같고요. 좀 길을 비켜달라는 정중하게 취재진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방금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부터 이제 질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의미 있는 그리고 눈에 띌 만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이 나오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대통령 시술의 비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앞서 성형외과 전문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시술 시점이 한 2주 전쯤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묘한 게 그 경축사 2주 전은 휴가였단 말이에요. 그럼 휴가 때 뭐 시술을 받았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묘하게 또 이렇게 들어맞는 것이요. 7월 3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저도 휴가를 가죠. 휴가를 갔다 왔다가 이제 8월 6일 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완비가 되는 시점인데 원래 이런 뭔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는 때 받는 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주 전에 만약에 저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까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딱 2주 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그런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 시술을 받고 저도로 휴가를 떠난 게 아닌가? 그럼 저도의 휴가를 떠나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노출도 좀 덜 되는 상황이니까 좀 아무는 부분 그런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민영 선생님, 그러면 저거 사진 미리 찍어놓고 대통령 시술 받은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튼 근데 그 2013년 아닙니까? 2013년이요. 예,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2014년 4월 세월호 그 즈음이 아니어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찌됐건 대통령께서 어떤 수술을 한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부부간에 그 쌍꺼풀 수술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저런 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다음에 저 정도로 정말 시술을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취임 이후니까 했으면은 청와대의 공식 의료 라인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야만이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저 부분을 저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비공개로 비선의 의사들로 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휴가의 연관성은 이 박채윤 씨의 동생 주장에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한번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그 해 7월 말쯤에 예. 또 한 번 정기환 교수님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무슨 큰엄마, 이 친척인데 얼굴에 이렇게 좀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마비 때문에 이렇게 틀린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분한테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한 6줄만 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마냥 거절할 수도 그렇고 그리고 주기는 불안하고. 근데 인터넷에니까 어디서 신문에 딱 보니까 그 다음 주에 휴가신 거예요, VIP가.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 지금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완곡히 거절을 했어요. 예, 저 주장에 따르면 정기양 전 자문의가 자신의 큰 어머니가 얼굴에 마비가 와서 좀 실 리프팅이 필요하니 실을 좀 달라 이랬다는 건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 지금 박채윤 씨 동생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성형 수술을 한 거 아니다. 그것을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정기양 교수한테 지금 그분이 한 것 아니냐는 거고, 이 내용으로 보면 본인은 큰엄마 친척인데 얼굴에 다른 질병 때문에 마비가 있어서 좀 이런 시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보면은 얼굴에 마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뿐이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커터칼 비습 사건으로 인해서 얼굴에 마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기양 교수는 그 전에는 리프트 실 수술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시술을 통해서 그 성형을 좀 해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리프트 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건의 내지는 사전에 양해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직접 VIP라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주변에 큰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리프트 실을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앞서 잠깐 그 휴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휴가는 7월 29일부터 2014년 8월 2일까지인데 예. 저도의 추억 이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찍은 것은 7월 29일에 찍은 거예요. 그런데 휴가 날짜하고 좀 앞에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리 사진을 찍어 놓고 그런 지금 얘기가 예를 나오는 게 들면 찍어 놓고 휴가 시술을 한 거 아니냐. 저도의 그 추억 사진은 찍어 놓고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하고 지금 리프트 실로 수술하는 흔적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재 측에서는 정기양 교수한테 성형수술을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비선 진료가 아니다. 이런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조하는 그런 속내를 떠나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면 그 사람들 말, 그러니까 박채윤 씨 동생 말을 어느 정도 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전문의들이 봤을 때 시술한 게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시술한 때가 휴가 때라 그러면 이 시술을 가지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할 거는 문제 삼을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예. 이제 뭐 어떤 비선 진료, 비선 시술이 있었느냐의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저는 외려 좀 다른 쪽에 관심이 가는 게요. 어떤 거요? 저도 휴가에서 어떤 저런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최순실이 같이 가지 않았겠느냐. 어떤 저런 시술을 했을 때는 뭔가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최순실이 이 얘기가 저도 휴가에서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전에. 왜 나왔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청와대에 넣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그런데 저도 휴가 갔을 때 뭐 김기춘 실장도 같이 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뭐 너무 억측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뭐 이런 때 이 휴가 기간에 시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최순실이 옆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저도 휴양지까지 같이 따라가기는 상당히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는 눈이 너무 있을 것 많으니까.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억측을 하면은요. 대통령께서 정말 숨기려고 했으면은 저도는 28일날 29일날 하루 가서 사진만 찍고 올라오셔가지고 정작 휴가 기간 중에는 어느 병원에서 서울에서 시술을 했을 그런 가능성은 크죠.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수발을 들었다면은 저도 저 휴가지에서 수발을 든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와서 사진 찍고 올라와서 수술할 때 옆에서 수발을 연결했을 가능성은 있다. 비선 의료진으로 했다고 그러면. 근데 그게 김영재 원장이나 했다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좀 의혹이 가는데 김영재 원장이 안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좀 저 날짜의 휴가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측은 그 시술이 만약 했다면 그렇죠. 본인들은 안 하고 정기양 교수가 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의혹에 대해서 정기양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박했는데 들어보실까요? 안 줬는데 내가 무슨 실로 시술을 해요. 다른 실은 많은데 저는 다른 실은 안 써봤어요. 저는 다른 실은 산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어요.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시술에서는 절대 임기 중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술이에요. 예,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국은 있는데 정경점 자문위도 안 했다, 뭐 김영재 원장도 안 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받았다고 볼지. 사실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도 뭐 자국들이 뭐 성형시술 의혹이 있다라는 거 계속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전문의들이 보면서 저 뭐 실 리프팅이나 맞아요. 뭔가 예. 아니면 뭔가를 주사를 맞은 자국이 있다는 표를 썼는데 논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근데 이게 차라리 지금 정기양 그 자문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와대 자문이니까 본인이 뭐 이분이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분은 끝까지 안 했다고 하고 그 김영재 원장 측에서는 지금 이 동생도 계속 정기양 자문의가 했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들도 TV 보고 시술했네 뭐 이랬다고 이랬다면서요. 하면 일단 시술을 했다라는 부분은 명확한데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정상적인 라인,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시 휴가 가기 전에 실리프팅을 했다고 해서 이걸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했느냐는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공식 라인- 의료농단 떠넘기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공식 그렇죠. 라인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시술했다면 그건 역시 이제 그런 프로세스나 과정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수술은 했는데 한 사람은 해준 사람은 없는 이 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자, 한편 의료농단의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을지도 모를 한 여인이 어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 묘령의 여인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앞에 안 보이시니까 선글라스 벗고 가시죠. 누구신지만 좀 얘기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변호사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분이라도. 불편하지만 와주세요. 수감에서 어떤 이유로 소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네, 이
변호사님 주사 아줌마 100씨로 밝혀졌는데 70대로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모습이에요. 74시라고 그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뭐 봐서는 한 40대, 50대로도 보이는 40대로도 봐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는 뭐 여하튼 좀 연세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주사 아줌마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의료법 위반에 전과도 있고 지금 만일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라는 문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를 들어든 거는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가서 어떤 주사제를 놨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현재 특검에서 박채윤 씨의 구속 이후에 박채윤 씨는 또 뭐 그 뇌물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비선 진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조사 중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주사 아줌마까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직 아주 본격적인 조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 짙은 선글라스에 모자, 뭐 목도리까지 이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 주사 아줌마 백 씨를 특검 출석하기 하루 전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청와대 강요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간 적이 없어요. 뭐 오래돼서 저는 지금 나이가 74살이에요.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을 대화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뭐 차별하겠어? 뭐 하겠어요? 다 결론이 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뭐 청와대 간 적도 없고 네. 나는 최순실 씨, 최순득 자매 뭐 전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른다기보다 기억이 잘 안 난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이가 74살이라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 참 희한한 건 정유라 씨가 맞아요. 그 덴마크에서 그 법정 바로 앞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이 누군지 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정유라 말이에요. 씨는 본인 얘기 빼고 그때 다 얘기했어요. 그때 다 했어요. 본인 얘기 빼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이 백 씨는 이제 무언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그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에서 나온 그 주사 아줌마가 진짜 이 백 선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주사 아줌마가 있는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예. 아마도 그제 정호성 비서관이 또 이제 특검에 소환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예. 확인을 한 이후에 이 지금 백 씨장을 불러서 특검에 조사를 했다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채널A 단독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청와대 간 적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게 특검 내부에서 진술한 거는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저 주사 아줌마 백 씨 있잖아요. 백 선생. 네. 백 실장, 백 선생 뭐 하도 직함이 많아가지고 저분이 민영사에 조금 얘기하면 시술 문제라든지 뭐 아까 지금 뭐 김영재 원장 측이나 정기영 전 자문 측이나 말이 더 엇갈리는데 저 증언이 대단히 뾰족한 게 하나 나온다면 의료농단도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당연히 풀리죠.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아무도 사실은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날 전후로 해서 세월호 날 특히 오전에 누가 있었는지 관저에 정말 그래서 또 그 전날 밤에는 또 뭐가 있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의료농단의 의료 비선들이 여러 가지 보안 손님으로서 왔다 갔다 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저 백 실장의 말씀대로 청와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지 예. 갔는데 지금 숨기고 거짓말 하는 건지 해서 저분이 또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당연히 그 단서가 되겠죠. 풀릴만한. 예. 알겠습니다. 주사 아줌마의 깜짝 특검 출석과 그리고 이 의료농단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여러 주변 사람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